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서원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동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돌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씨앗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05분, 한 분 더 해주셔갖고,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중심에 골드, 그 다음에 MR을 잘 보시고요. 오늘 엄청난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거에 대한, 그게 아마 트럼프 파월에 의한 변동성인 것 같고요.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 후원, 꾸준한 커피 후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하단에 제가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비타민C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거기를 통해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YTV님이라고 어제 저녁 라이브 때 알려주셨는데, 오늘 주민센터 방문해서 디딤씨앗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5번째, 여러분들도 공덕을 좀 많이 쌓으시고요. 좋은 일이죠. 금액에 상관없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시면 복 받고,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미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 마련한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폐기한다고 그랬는데, 폐기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널뛰기 좀 한 것 같은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 금리 동결, 관세로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연준 금리 또 동결. 자, 이 속내가 뭐냐? 과연 관세 때문이냐?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냐? 속마음은 다르다 이거죠. 이 표면적인 거는 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일 큰 거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 동결을 한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주 극에 달았을 때 그때부터 지금, 저걸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사흘 만에 반등이 좋고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AA 반도체 수출 허용, 3% 급등, 이런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 레거시, 대형 유튜버, 거의 전문가들 얘기 잘 그냥 듣지도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젠슨 황, 얘 완전히 황 됐죠.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돌직구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계속 트럼프랑 맞서죠. 그럼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리 이익이 걸린 거지만 제가 봐도 좀 약간 좀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경제 전망 불확실성, 이게 가장 연준이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금리 동결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부러지는 상황이 오면 내리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 디즈니 11%. 이래봐야 추세는 못 바꿉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중동 방문 앞두고 AI 수출 규제 철회 방침. 금리 동결 발표하는 제롬 파월. 그래서 저 파월에 대한 얘기는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좀 보시고요. 자, 막판 반등. 그래서 지금은 이 변동성 장세와 추세의 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는, 지금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현금이고요. 제일 좋은 게 실물 금은입니다. 예.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유럽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의 속마음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죽자. 지들만 살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네, 대통령 네가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널뛰기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완전히 황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은 이제 거품은 꺼지고요. 그 최고 첨예하게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 자, 그 다음에 CME. 예, 지금 동결하고 다음번 6월 25일 날도 동결.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금리가 예, 이게 4.5%가 높아요, 낮아요? 자, 금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금리가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예, 이따 비교 또 해드릴게요.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기업, 가계, 경제 주체들이 다 힘들어요. 국가도 힘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금리 좀 내리라고. 예, 다른 나라 다 많이 내렸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왜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다. 근데 얘네들은 안 내려요. 예? 그래서 속마음이 뭐다? 아,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저 7월 달 보면 그때서야 겨우 내린다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7월 달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예요? 예, 7월 달일 가능성이 높고요. 9월 달, 올 하반기 보겠습니다. 내리네요. 동결이고요. 예, 내리네요. 그러면 7월 전후로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연준이 움직였으니까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럽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미국의 금리는 지금 세 번째 동결로 가고 있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죠. 자, 연준이 금리 정책을 피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했다는 얘기는 네, 뭔가 위기가 터진 거예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사태, 2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지금 동결하는 이유는 네, 뭔가 흑막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시장은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다. 네, 연준의 뜻은 뭐다? 아,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의 이쪽 세력들은 네, 이번에 아주 아작을 내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파월이 앞에서 얼굴 마담하면서 계속 지금 뜻만 들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는 지금 너무 차이가 나고 유럽은 이유는 뭐죠? 왜 금리를 자꾸 내릴까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 차원에서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연준은 아직까지도 그거를 알면서도 안 내린다. 무슨 얘기예요? 골로 간다. 조만간 아주 수직으로 내려오죠. 예, 이때하고 비슷하죠. 2008년 서프라임하고. 예,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자, 버핏 지표입니다. 네, 187.4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 공정가치까지 가는 그 다음에 지금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0년 차트를 봤을 때 고점 대비 반만큼 100으로 가는 여정에 있고 자, 실러 P가 요게 바로바로 데이터가 안 올라와서 지금 조금 철진한 거 5월 1일 겁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예, 1929년 상황 2000년 닷컴 버블 현재 사상 두 번째 버블인데 쌍봉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죠. 보이시죠? 요거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 제가 숫자는 적어놨는데요. 예, 지금 120, 200에서 쭉 내려오는 상황. 우리는 장기 지표로서 요거를 잘 확인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추세를 가지고 하락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러 P도 38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지표로서 공포 탐욕 지수. 자, 탐욕으로 오긴 왔는데 이게
예, 주식에 의한 탐욕으로 간 게 아니라 주식은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자, S&P 500. 자, 요거는 네, 대형주들 중리 쪽까지 올라왔죠. 자, 그다음에 주가폭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예, 변동성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풋콜 옵션 아직까지 두려움. 네, 여기입니다. 예, 여기 변동성 보세요. 채권도 막 폭등했다, 폭락했다, 막 정신없죠. 예, 지금 채권 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다. 예, 주식 시장은 별로다. 그래서 지금은 착각 안 했으면 좋겠다. 주식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인도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지금 65%가 빠졌고요. 자, RSI 꼭 확인하시고. 자, ARKK 중소형주 끝났죠. 대세 상승과 대세 폭락, 반등, 폭락, 끝. 그 다음에 은행주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KBWB 못 가고 있습니다. 쌍봉으로 무너지고요. 자, 은행 위기는 터진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KR이 지역은행이 30%짜리 터지면, 그래서 연준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과연 이거 터지면 네, 금리 인하를 하는데 돈을 풀 수 있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ARKK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은행주 다 폭락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대형주도 엄청난 널뛰기입니다. 자, 애플 빠졌죠? 네. 그래서 요 영향, 애플은 구글의 영향으로 빠진 것 같아요. 오늘 구글이 7% 넘게 빠졌는데 이게 반독점법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더 이상 상승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 엔비디아 자 3% 올랐다지만 어때요?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요. 예, 지금 43%가 빠진 상태에서 살짝 반등 나온 것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레발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다. 큰 거 한 방 터지기 시작하면 바로 저점 깨고 내려간다. 구글 7% 빠졌습니다. 무시무시한 반독점법에 자, 그 다음에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씩 나올 거예요. 예, 무시무시하죠? 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죠? 그래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요거 SMCI 요거 상패 이슈가 나오면 큰일 날 것이다. 아마 그 얘기는 저밖에 안 할 거예요. ARM 마찬가지. 네. 자, 아마존 똑같습니다. 자, 메타 올라가질 않아요. 네, 올라갈 수가 없고, 자, 테슬라 못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낚시에 걸리면 안 돼요.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모아서 꼴까닥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골로 가는 거다. 자, 보시고요. 자, 반도체 지금 계속해서 자,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고 채권은 계속 횡보. 자, 그 다음에 네, 문제는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좀비 기업 파산. 그래서 현재 지금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마지막 파이널 풍덩이 나오면 큰일 난다. 그때 가면 늦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제 10년물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자, 그다음에 3개월물 4.3%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연준이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다. 그다음에 2년물 네, 내려가고 있고요. 자, 5년물 마찬가지. 자, 20년물 4.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안으로 한 4% 갈 것 같다.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 시장은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반응을 안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물 보시고 특히 금리 차를 잘 보시길. 자, 10년과 3개월물. 예, 언제부터? 2월 말, 3월 달부터 엄청난 널뛰기 하죠. 상당히 불안하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 수순이 나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죠. 예, 무려 764, 1. 예,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연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에 대한 대처가 없죠.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자, 10년과 2년은 벌써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자, 뭔가 터질 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0.95. 장기와 중기. 자, 장기와 중기 어떻습니까?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네, 올라가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얘는 0.5 정도 올라왔는데요. 조만간 좀 더 올라오면
예, 뻥 하고 뭐 터져요. 예, 역사가 그래요, 역사. 30년 역사. 예, 30년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문제가 터지더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입니다. 얘. 얘는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 조만간 터진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760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보셔야 되는 게 이거죠. 예, 대공황 때 700일. 그 다음에 예, 이때가 700일이었어요. 700일이 예, 오고 나서 대공황이 터졌죠. 네, 2008년 서프라임하고 크기가 비교가 되죠. 예, 비교가 됩니다. 지금 크기는요, 760일. 이건 작년 차트. 760일이에요. 예, 100년 동안에 역전된 게 가장 길었어요. 760일 현재. 예, 여러분한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예, 파월이 이것 때문에 쫄아갖고 지금 예, 살짝 오줌을 지리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5월 달에. 왜 그걸 제가 확신하냐. 이때도 그랬거든요. 팬데믹 때도 올렸다가 지금 살짝 2달 정도 있다가 팍 뛰었거든요. 여기도 서프라임 때도 보면 올라왔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팍 뛰는,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터지는.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시장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예, 미리 매도 맞아야 좀 미리 준비해야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원달러 환율 널뛰기 하는 거 보세요.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죠. 이게 지금 원달러의 현실입니다. 예, 약해요, 되게. 이유는 위안화, 중국,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조심 어떻게 하시라고요? 대변동성의 위험이 있다. 뭘 보고? 여기를 보고. 2008년과 IMF 때 보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 쪽이나 뭐 어떤 쪽도 투자가 아니고 현금, 네, 어떤 게 됐든 간에 현금을 들고 실물 금은을 모으면 되겠다. 달러도 지금 널뛰기, 요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유로도 지금 여기 강세를 보이면서 위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엔화도 지금 살짝 널뛰기. 그래서 엔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40. 조만간 붕괴될 것이다. 금은 계속해서 얘도 조정과 상승을 계속 반복. 지금 그래서 3,372달러, 3,300 안 깨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실물 구문이 필요하고, 은도 널뛰기. 네. 자, 유가도 널뛰기. 지금 계속 이래서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불안하면 잘 보시고요. 자, NDQ, SPX. 자, 7월 고점 못 넘고 있고요. NDQ, DJI 마찬가지 7월 고점. NDQ, RUT. 네. 지금 이 고점, 10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아직 본격적인 폭락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조만간 시작될 겁니다. 올해 안으로. 이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악소리도 못해요.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갈 거라는 믿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몇 년 동안, 10수년 동안에 쇠뇌가 되면서 항상 buy the dip, 빠지면 산다. 그런 게 널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증거 보이시죠? 유동성 확대, 축소, 유동성 일부 확대, 폭락. 끝났어요. 회복이 안 돼요. 뭐가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시장에. 그래서 많은 주식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대표 주자 DR 호턴입니다. 45%. 러셀 2000 계속해서 헤매고 있죠. 30% 빠진 다음에 헤맸죠. 추세는 형성이 돼 있고, 시장이 좋고, 파월이 우호적이고, 트럼프가 관세 철회 이슈가 나오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증거들을 보시라고. 자, VXN 상승 조정이죠. 네, 조만간 폭등할 수도 있고요. 빅스입니다. 똑같습니다. 빅스 상승 조정입니다. 하락이 아니라 VBIX. 자, 스큐, 드디어 스큐도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알고 모르고는 진짜 큰 거다. 큐큐큐 못 가고 있죠.
여기 살짝 반등 고점이 5월 2일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내일 하루 더 지나고요. 다음 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나. 25% 빠졌고요. 네,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 얼마나 더 빠질지 5월달 지켜보시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5월 1일 고점을 못 넘죠. 네. 시장이 어떤 거예요? 아니네. 이런 겁니다. 하루 더 지나고 다음 주 보시면 확실하게 내려가는 게 보이신다. 왜요? 예. 피보나치 룰이라고 합니다. 26% 빠졌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널뛰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얘는 진지게 빠졌어요. 27% 횡보 폭락. 전체 44% 끝. 자, 반도체 지수 44% 월봉 7월 고점 못 넘고 계속 하락. 예. 어디 데자뷰? 예. 2000년 닷컴 버블 데자뷰. 진행이 되고 있고 철저한 대비.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 반도체 지수의 목표치는 한 1000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S&P 500도 대세 하락 20%.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우도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다. 무슨 얘기냐? 시장에 그 어떤 이슈가 나오던 뭐가 했던 간에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은 1929년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닮은 꼴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반도체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금이 계속해서 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이따 장마감 시황과 저녁 라이브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만 마치고 또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